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입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유아,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보호, 이것이 체계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형사처벌 외에 우리가 이러한 생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주은희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교대를 졸업하셨고 이제 10년간 교사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편입니다. 네. 자, 이제 먼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 관련돼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지난달에 이 사건의 주범으로 친모가 구속됐죠? 네, 맞습니다. 최근 2023년 6월 27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하고 냉동실에 방치한 혐의로 친모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네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2018년 11월에는 딸 넷째, 2019년 11월에 아들 5째를 각각 낳고 두 아이를 모두 산부인과 퇴원 후 몇 시간 지난 후 살해한 후 지금까지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만 처음에 보도를 받았을 때는 아이가 3명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혹시 이거는 아무런 마음속에 어떤 애정이나 이런 갈등 고민 없이 본인만 생각한 이기적인 범죄인가? 이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주변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학교 방문의 날에 학교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다른 학부모와 교류하는 등 세 아이를 양육하던 평범한 엄마였다고 합니다. 네네. 이러한 A씨가 셋째 딸의 어린이집 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방황하면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복지 사각지대와 함께 보다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물론 뭐 그 2명의 그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엄마의 선택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하신 건 맞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 사각의 문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유령 아동, 그림자 아동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전수조사를 이제 감사원에서 예고를 했고 보건복지부가 실시를 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7월 7일 기준으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939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고요. 이 중에 130명은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782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고 3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건 수가 점점 늘어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아이들은 모두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생 국가에서 귀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네네. 한국 영아 사례 고찰 논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아 사례 판결문에 판시된 가해자는 46명으로 모두 생물학적 친모였습니다. 네네. 46명 중 45명은 미혼이었습니다. 영아 사례의 동기로는 치욕, 은폐 목적이 가장 많았고 87%였고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73.9%로 확인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출산한 아이가 아프거나 미숙아로 태어나 장애가 있어 죽는 것이 낫다고 잘못 판단한 이타적 동기의 사례는 4건 8.7%였습니다. 치욕은폐 목적이 40건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내용이 좀 놀랍기도 하고 이타적 동기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아이의 입장을 부모가 그냥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또한 2013년에서 2021년까지 영아 살해의 피의자 중 86명 중 20대는 38명, 네. 44%, 20세 이하는 29명, 34%로 총 20대 이하가 77%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는 어린 나이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영아 살해 및 유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연령대의 임신부는 네. 어느 정도 특정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 해결 방안과 또 다른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제 그렇게 커지면서 영유아에 대한 그 살인 범죄, 살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처벌,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51조의 영아 살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을 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는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규정이고요. 예. 이는 형법 250조 보통살인죄에 비해서 사정을 종합 참작해서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네네. 이 영아 살해죄는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해방 후에 혼란한 치안과 전쟁이라는 공공한 상태에서 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문입니다. 네네. 그러나 실제 많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렇게 영아 살해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영아 살해죄를 일반 살인으로 처벌하자는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아 살해죄를 폐지하는 것만이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엄벌주의만은 방안이 아닐 것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미혼 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그 밖에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제 사안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엄마들을 처벌하는, 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처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마들만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로 가고 그와 관련돼서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자유로운 문제로 또 남게 되는 문제가 돼서 네. 형사적으로는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에 대한 제도부터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해결 방안으로는 네.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가 있습니다. 네네. 출생 통보제란 출생 신고의 누락을 막기 위해 분만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이러한 출생 통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르면 예. 현재는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여야 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동거친족, 의사, 조산사, 그 밖의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부모 외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의 보호망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전체 분만 중 99.6%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이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면 의료기관과 국가가 연계해서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의료계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생 통보 업무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 예. 또 극소수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이 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소모적 행정일 수 있는 점,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 오히려 출생신고를 회피하려는 산모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